200억 원짜리 거짓말.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숫자가 찍힌 영수증이 발행됐습니다. 금액은 200억 원. 이건 누군가의 연봉이 아니라 한 명에게 부과된 세금 고지서입니다. 주인공은 얼굴 천재로 불리며 신처럼 추앙받던 배우 차은우. 무결점의 아이콘이었던 그가 지금 대한민국 국세청의 가장 잔혹한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억 다 세금이 아닙니다. 그중 딱 절반인 100억 원의 정체는 바로 거짓말의 대가, 즉 가산세입니다. 세무당국이 단순히 실수라고 봤다면 이런 숫자는 불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지금 차은우가 작정하고 속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문자 한 통. 귀하의 소득세 신고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발신인은 국세청 조사 사구. 업계에선 이들을 저승사자라고 부릅니다. 대기업 비자금이나 권력형 비리만 털어버리는 그들이 왜 고작 연예인 한 명을 위해 등판했을까요? 단서는 어느 한적한 시골의 장어구이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차은우의 수십억대 매출을 관리한다는 법인 주소지가 바로 이 식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한 명도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 여기서 발생한 가상의 비용들이 차은우의 개인 세금을 깎아먹는 마법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원래 낼 세금의 40%가 가산세로 붙었다는 건 법의 테두리를 한참 벗어난 고의적 부정행위가 적발됐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이죠. 팬들이 환호하던 그 미소 뒤에서 복잡한 회계. 알고리즘이 24시간 돌아가며 국가의 곳간을 갉아먹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이라는 시대의 영린을 건드린 얼굴 천재의 가장 비싼 도박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세금을 세탁했는지, 조사 사국은 어떤 스모킹 건을 잡았는지 그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100억은 거짓말 값이다. 가산세의 비밀. 세금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틀린 건 실수지만 서류를 꾸미고 속이는 건 범죄의 영역이죠. 보통 깜빡하고 세금을 덜 내면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차은우에게 붙은 건 40%. 이건 국세청이 너 작정하고 우리 속였지? 라고 낙인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가 분석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200억 중 100억은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다 걸린 벌금이라는 거죠. 40%라는 숫자는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중장부를 만들었거나 가짜 영수증을 챙겼거나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소득을 숨겼을 때만 작동하는 가공할 무기죠. 아니, 연예인이 돈 좀 벌면 절세 좀 할 수 있는 거 아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절세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의 설계였습니다. 비밀은 1인 법인에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의 최대 45%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법인을 세우면 절반 이하인 1020%만 내면 되거든요. 문제는 그 법인이 진짜 일을 하느냐입니다. 이름만 걸어두고 아무 활동도 안 하는 법인, 우리는 이걸 페이퍼 컴퍼니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생활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깎는다. 국세청은 이걸 횡령이자 고의적 탈세로 봅니다. 차은우의 200억 고지서엔 이런 꼼수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죠. 가산세가 100억이라면 원래 숨겼던 세금 규모는 최소 수백억 대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단순 누락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규모죠. 여기서 핵심은 부인입니다. 몰랐다. 회계사가 다 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법인 도장은 본인이나 가족이 찍었을 테니까요. 전문가들은 차은우 측이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 억울하다. 고의는 아니었다라고 끝까지 버티겠다는 전략이죠. 하지만 상대는 국세청입니다. 40% 가산세를 때렸다는 건 이미 번복할 수 없는 물증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100억 원이라는 가산세는 그 자체로 너는 거짓말쟁이다 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중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완벽한 외모로 수천억을 벌면서도 정작 국민의 의무 앞에서는 40% 가산세가 붙을 만큼의 꼼수를 부렸다는 정황 때문입니다.
탈세 의혹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차은우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브랜드 가치를 통째로 잃게 될 겁니다. 연예계에선 쉬쉬하던 1인 법인 관행. 차은우라는 거물이 타겟이 되면서 이제 이 판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을 외치는 대중들에게 이 100억 원의 가산세는 용납할 수 없는 반칙의 증거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의 칼날이 어디까지 닿을지, 그리고 차은우가 이 최악의 악수를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자, 가산세 100억의 비밀을 풀었으니 이제 진짜 저승사자를 만나러 갈 차례입니다. 그들은 왜 차은우를 찍었을까요? 강화도 장어집에 세워진 유령 회사. 차은우의 수백억대 매출을 관리한다는 법인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강화도의 한 장어구이 식당이었습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업과 장어구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접점이 안 보입니다. 왜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자신의 비즈니스 본거지를 이곳에 뒀을까요? 힌트는 수도권 과세 제외 지역 혹은 가족 경영에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세금을 깎기 위해 부모님 주거지나 연고지에 유령 법인을 세우곤 하죠. 국세청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건 사업의 실질성입니다. 사무실에 책상은 있는지, 전화를 받는 직원은 있는지,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인 직원이 없습니다. 매출은 수십억인데 월급 나가는 사람은 없죠.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즉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45%를 피하려는 겁니다. 법인이라는 껍데기를 씌우면 세금은 순식간에 1020%대로 뚝 떨어지니까요. 게다가 법인이 되면 비용 처리라는 마법의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슈퍼카, 내가 먹는 비싼 밥값, 심지어 우리 집 관리비까지 법인 돈으로 결제합니다. 국세청 조사 사국이 등판했다는 건 차은우가 법인 명의로 쓴 돈들이 사실은 개인적인 사치였다는 물증을 잡았을 가능성이 99%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 합법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남들이 도둑질한다고 나도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특히 이번 사건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수익을 분산시켰다는 점이 뼈아픕니다. 국세청은 이걸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조세 회피라고 부릅니다. 주소지가 부모님 식당이었다는 건 국세청 입장에선 나 여기 유령 회사 만들었으니 제발 잡아주세요 라고 광고한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중은 묻습니다. 얼굴 천재가 왜 그런 무리수를 뒀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돈 앞에서는 천재도 요 정도 눈이 멀기 마련이니까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국세청은 수년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강화도 장어집이라는 스모킹 건을 터뜨린 겁니다. 이제 차은우 측이 내놓을 답변은 하나뿐입니다. 실제로 거기서 비즈니스 미팅을 했다거나 장어 사업을 구상 중이었다는 식의 변명이죠. 하지만 통할까요? 200억을 내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유령 회사를 이용한 탈세범이라는 꼬리표는 차은우라는 브랜드의 치명적인 독이 될 겁니다. 주소지 세탁이라는 얕은 수가 어떻게 거대한 파국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판의 진짜 끝판왕, 조사 사국의 정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조사 사국인가? 대한민국 0.1% 특별조사. 국세청에는 여러 부서가 있지만 기업인들이 이름만 들어도 사지가 떨린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국입니다. 보통의 세무조사는 나 언제 갈게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하지만 조사 사국은 다릅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쳐 장부를 통째로 들고 나가는 비정기 특별조사가 그들의 전공이죠. 이들이 움직였다는 건 이미 확실한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는 뜻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지만 조사 사국은 아예 먼지가 날 곳만 골라서 털어버립니다. 차은우 측은 현재 대형 로펌 세종을 선임해 맞대응 중입니다. 대한민국 0.1%의 특별조사를 방어하기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방패를 꺼내든 셈이죠. 놀라운 건 이 사건의 규모입니다. 200억 원. 외신들은 이 숫자를 보고 차은우를 판빙빙, 호날두,
샤키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6대 탈세 스캔들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단일 인물로 200억 추징은 전무후무합니다. 이 기록적인 숫자가 가능했던 건 국세청이 조직적 기망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조사 사국은 차은우 본체뿐만 아니라 소속사 판타지오까지 82억 원의 추징금을 때렸습니다. 소속사가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며 탈세를 도왔다는 공범 논리를 세운 겁니다. 차은우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보호하려고 직접 회사를 차린 거다. 이건 실체가 있는 비즈니스다. 하지만 조사 사국이 본 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세율 세탁기였습니다. 현재 차은우는 군 복무 중입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사회에서는 그의 평생 명예가 국세청의 칼날에 조각나고 있는 기묘한 상황이죠. 과세 전적 부심이라는 마지막 보루가 남았지만 이미 소속사의 청구는 기각된 상태입니다. 판세는 국세청 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있습니다. 조사 사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계 전반에 깔린 1인 법인 절세 관행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누구든 차은우만큼 벌고 차은우처럼 숨기면 우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경고죠. 이들은 단순한 세금 징수원이 아닙니다. 무너진 공정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무장한 국가 권력의 가장 날카로운 창입니다. 200억을 낼 돈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사 사국이 등판했다는 사실 자체가 대중에게는 이 사람은 범죄급 탈세를 저질렀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얼굴 천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정교한 회계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을 해킹한 조사 사국의 스모킹 건은 이미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절세라는 이름의 교묘한 반칙. 그것이 국세청 최정예 부대를 움직이게 했고 이제 우리는 그 결말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돈으로 메울 수 있는 세금, 그리고 결코 돈으로 복구할 수 없는 가치? 그 치열한 저울질의 결과를 결론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얼굴 천재가 잃어버린 가장 비싼 가치? 200억 원. 누군가에겐 평생 꿈도 못 꿀 돈이지만 차은우에겐 어쩌면 금방 다시 벌 수 있는 금액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잃어버린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광고계는 냉정합니다. 이미 몇몇 브랜드는 손절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바른 청년 이미지로 수천억 가치를 창출하던 브랜드가 탈세 의혹이라는 오염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신뢰는 유리장과 같습니다. 한번 깨지면 다시 붙여도 그 흉터가 남습니다. 특히 공정에 민감한 대한민국에서 탈세는 가장 치명적인 흉터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능력이 뛰어난 자에겐 반칙의 권리도 주어지는가? 국세청의 200억 고지서는 그 질문에 대한 국가의 단호한 아니오입니다. 차은우 측이 선임한 대형 로펌이 어떤 논리를 내놓든 이미 강화도, 장어집 유령회사라는 키워드는 그의 이름 뒤에 영원히 박제될 겁니다. 절세와 탈세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그 선을 넘는 순간 천사 같던 얼굴도 국가 입장에선 그저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회피자일 뿐입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법의 판결보다 더 무서운 건 20분간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마음을 정한 여러분의 판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무너진 인격적 자산은 200억이 아니라 2조를 줘도 살 수 없습니다. 얼굴 천재가 잃어버린 가장 비싼 가치? 그것은 200억 원의 현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에게 보냈던 무결점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은우의 오랜 팬이라면 이번 사건 이후에도 예전처럼 그를 응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아는 남자 모아남이었습니다.